그러니까 연합구조와 인출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새로 무엇을 받아들일 때 하고 떠올릴 때 하고 유사할수록 더 잘 인출을 해낸다가 결론이야. 근데 그러면 공부할 때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인지적인 환경도 있지만 정서적인 그런 환경도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거걸랑 해변에서 공부를 했어. 공부하는 조건에서. 또 하나는 물속에서 뭘 암기하도록 했어. 그 다음에 테스트 상황을 하나는 마른 회상 조건, 또 하나는 좀 젖은 조건에서 한 거야.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젖은 조건이지, 그지?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그냥 해변에서 했고 여기는 물속에서 했는데 시험을 볼 때 물속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잘한다는 거지, 아닌 거보다. 또 여기도 거꾸로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학습 상황하고 검사 받을 때 하고 상황이 유사할수록 더 잘 인출을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학습할 때에 하나의 문맥이 통째로 저장된다는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컨텍스트 디펜던트한 메모리가 되는 거지. 그리고 바우어 선생님이 한 거는 보면 각성 상태에서 어떤 약물 같은 거를 먹여서 각성 상태에서 학습을 하게 하고 나중에 시험을 볼 때에 똑같은 각성 상태에서 보는 경우하고 아닌 경우하고 비교를 하면 각성된 경우에 훨씬 더 잘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나의 내적인 상태, 정서적인 상태 이런 것하고도 학습 시하고 인출 시가 유사할수록 더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런 거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동에 가가지고 차를 몰고 가서 중국집에 갔지. 중국집에 가가지고 뭐 그 짜장면 먹으면서 소주는 안 먹겠다. 요리 먹으면서 고량주를 많이 먹었지. 그래서 무지하게 취했어. 무지하게 취하고 집에 왔지. 집에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차를 쓰려고 내 주차장에 가보니까 차가 없어. 기억이 안 나. 도통 차를 어디다 둔 건지. 그래서 막 온갖 데 뭐 전화 다 해보고 뭐 다 뒤져보는데 역시 없어. 그래서 차량 도난당했다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했지. 내 차 도난당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속상해서 그날 저녁에 소주 한 잔 더 했지. 그랬더니 맞아, 압구정도 거기 세워놨었지. 거기 가서 몰고 오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험 보는 상황에서 여러분 술 먹고 하는 일은 없으니까 공부할 때 술 먹고 하면 안 되겠다, 그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쟤를 여기 앞부분에 브랜스포드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왜 거북이 얘기 있었잖아. 뭐 통나무가 하나 있고 통나무 위에 거북이가 있고 그 밑에서 뭐 물고기가 헤엄친다. 그 연구했던 선생님이 브랜스포드라고 하는 선생님이야.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지. 남부에 있는 벤다빌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립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님이지. 우리 과에서는 김채연 교수님이 거기서 공부를 하셨지. 벤다빌트에서, 그지? 남부의 명문인데. 브랜스포드 선생님은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TAP 띠오리를 얘기를 하걸랑. 그러니까 얘는 T는 뭐냐면 transfer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A는 appropriate. 그 다음에 P는 processing.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학습 상황하고 검사 상황하고 유사할수록 전이가 잘 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트랜스퍼가 전이라고 얘기를 하걸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테니스를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테니스를 잘 친단 말이지. 그럼 테니스의 기술이 탁구를 칠 때도 적용이 될까? 그러니까 테니스의 기술이 탁구의 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 MS 워드를 굉장히 잘 쓰는데 MS 워드에 쓰는 그런 지식이 아래 한글에도 전이가 될까? 이런 거지. 근데 두 상황이 유사할수록 당연히 전이가 잘 되지, 그지? 그러니까 테니스하고 탁구하고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최악이야. 상황이 유사한데 뭐가 달라.
그러면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못해. 그러니까 혼동이 일어나는 거야.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방해를 받는 거지. 근데 앞에 한 거하고 뒤에 한 거하고 기능이나 방법이 거의 유사해. 그러면 다른 종류의 일을 하더라도 더 쉬워지지. 그런 거를 전이라고 얘기를 하걸랑. 그러니까 학습 시에 했던 그런 활동하고 테스트 시에 하는 활동이 유사할수록 전이가 잘 돼서 시험 성적이 높다는 거지. 그지?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보면 럭키한 거다. 그지? 그러면은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에 지은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보는 게 잘 볼까? 아니면 다른 자리 가서 보는 게 잘 볼까? 당연히 저 자리 잘 보지. 왜냐하면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는 느낌도 있을 거고 또 칠판 이렇게 바라보는 각도도 있을 거고 또 여기에 이렇게 낙서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모두 다 나중에 시험을 볼 때에 단서가 될 수가 있고 도움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고 오늘 날씨 참 좋다. 그치?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래서 이런 거를 상태 의존 학습이라고 그러걸랑? 그러니까 state dependent. 내게 state라고 하면 멘탈 스테이트를 얘기를 해. 내가 각성돼 있는 건지 졸리운 건지 뭐 약간 술에 취한 건지 뭐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해. 그런 디펜던트 메모리다. 이런 메모리는 일반화된 그런 메모리니 아니면 특정 상황에 고정된 메모리니? 특정 상황에 고정된 메모리지. 그럼 만일에 일반화된 메모리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렇지. 여러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게 시멘틱 메모리, 일반화된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메모리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대학,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이 토론토 대학이라고 그러잖아. 물론 뭐 맥길도 있고 몇 군데 있지만 워럴로도 있고, 그지? 뭐 퀸스도 있고. 근데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에 계신 선생님들이야. 워킨스나 튜얼빙 이분들도 이제 메모리에 거의 대가래서 졸려 죽겠어. 대가래서 70년도에 이런 이론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아마 90 가까이 되실 거야 아마. 응? 메모리 그쪽이 되게 강한 분들이 계셔. 왜 LOP 앞에서 배운 적이 있었지, 그지? 처리 깊이 이론. 그 로크하트하고 크레이크 선생님도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의 교수님들이셔. 같은 동료시지. 튜얼빙은 약호와 특수성 원리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어. 그래서 줄여서 ESP라고 얘기를 하걸랑. 그래서 E는 인코딩, S는 specificity, 그 다음에 processing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줄여서 ESP라고 그러걸랑. 약호와 특수성 원리. 그러니까 학습할 때 상황이 통째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려고 튜얼빙 선생님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단어를 예를 들어서 50개 단어를 1초에 하나씩 50개를 보여준 거야. 딱딱딱딱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개 단어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은 단어. 예를 들어서 만일에 단어 중에 철도가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기차라고 하는 단어를 주고 기차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 보이는 단어들 네 머릿속에 기차를 이렇게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니? 5개 적어봐라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철도도 적고 기차도 또 뭐가 있어? 승무원도 적고 또 무슨 새마을호도 적고 이렇게 적었지. 그런 다음에 네가 여기 지금 5개 생각해서 적은 것 중에 앞에 50개 단어 아까 나왔던 거 거기 있었던 거 있냐 체크해봐라. 그렇게 체크하게 한 거야. 그럼 상당수 많이 맞추겠지, 그지? 왜냐하면 관련된 단어들 떠오르는 것들이 앞에 그 원래 제시됐던 거라고 관련된 것들 보여줬으니까, 그지? 그러면 한 57% 이런 정도 맞추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단어 50개를 보여줄 때 이런 식으로 보여줬걸랑 블랙, 그 다음에 아까 철도였지. 레일로드 이렇게 제시를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짝 짓는 거를 50개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일로드를 제시를 해주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인을 제시를 해주고 이거하고 관련된 거는 한번 생각하는 거 적어봐. 그러면 레일로드도 적고 승무원도 적고 뭐도 적고 이렇게 적었지. 그런 다음에 이 중에 네가 적은 것 중에 여기 아까 나왔던 거 있었어? 그거 있으면 동그라미 쳐봐. 이렇게 동그라미 치게 한 거야. 했더니 한 57% 정도 맞춰. 근데 요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요번에는 블랙을 제시를 해주고 아까 이거 블랙하고 짝지어졌던 단어가 뭐였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레일로드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한 거는 한 70%를 맞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의미적으로 관련된 거를 단서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레커그니션이 잘 안 되는데 제인이 잘 안 되는데 아까 학습할 때 짝지어졌던 놈이 단서로 나오면 훨씬 더 기억을 잘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왜 더 잘하는 거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애가 외울 때 블랙, 뭐 예를 들어서 레일로드 이렇게 외운 거야. 이렇게 이어서 철도길은 녹슬어가지고 까맣지 이런 식으로 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호할 때에 두 단어를 함께 뭔가 묶어가지고 다른 어떤 상황으로 하나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함께 나왔던 그 단어가 더 좋은 단서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호화할 때에 함께 나왔던 놈들이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묶여서 머릿속에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인출을 해낼 때에 학습할 때 나왔던 그 어떤 놈이 훨씬 더 좋은 단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약화될 때에 그런 환경하고 특수화돼서 기억이 된다는 거지. 그런 게 ESP 걸랑? 그러니까 아까 스테이트 디펜던트 메모리 같은 거하고 비슷해. 그지? 내용이. 그런 거를 조금 더 체계화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 튜얼빙 선생님이 그 실험을 여기 지금 한 거걸랑. 그러면은 여기 ESP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 기억은 에피소딩 메모리에 장기 기억에 들어온 거지, 그지? 에피소딩 메모리에 들어왔겠니? 아니면 시멘틱 메모리에 갔겠니? 아니면 임플리시트 메모리에 들어갔겠니? 당연히 에피소딩 메모리 쪽에 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컨텍스트 디펜던트한 메모리인 거지. 그러니까 블랙을 보면 레일로드를 잘 떠올리지만 다른 거 주면 레일로드 잘 못 떠올려. 그러니까 블랙에 한정된 메모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일반화되려면 다른 상황에서도 여러 번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이 장 처음에 얘기할 때 보면 전전두엽하고, 그러니까 전전두엽이 아비마 쪽이잖아. 전전두엽하고 해마하고가 기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특히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해마에서 어떤 일정 시간 동안 갖고 있다가 가공을 해서 원래 가야 될 뇌의 영역으로 보내는 데야. 그래서 해마가 망가지면 당연히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여도 장기 기억으로 못 가. 그러니까 잠시 그냥 한 뭐 몇 초만 아는 것처럼 있다가 뭐 1시간이나 2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고 몰라. 새로운 걸 배우는 데니까. 그러니까 해마가 만일에 손상이 되면 당연히 새로운 사실을 못 배우는 거지. 근데 또 해마가 정보를 끄집어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러니까 정보를 기억 속에 넣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억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때도 해마하고 전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그래서 이 HM이라고 하는 이 환자는 굉장히 뭐 교과서에 아마 수천 번도 더 나왔을 거야 아마. 저 사람은 간질이 있어서 측두엽 이쪽에 간질이 있어서 간질을 없애려고 수술을 했지. 그러다가 해마까지 다 드러나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이는 특성 중에 하나가 그 수술하기 얼마 전 기억하고 수술한 이후에 제시되는 사건들을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런 게 기억 상실증의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뇌를 다친 사람들이 되게 이런 현상을 보여. 이거는 다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고 얘는 한 8개월이나 6개월 정도 됐을 때고 얘는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야. 사고가 이 지점에서 일어났어. 그러면
사고 바로 일어나기 전에 사건들도 거의 모르고 사고가 나서 얼마 동안도 거의 혼수 상태에 있으니까 거기도 거의 기억을 못해. 그러다가 대개 한 3개월 정도가 그런 어떤 시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내에 회복이 되는 것들은 대개 회복이 되는 거고, 3개월 정도 돼서 회복이 안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거의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 그 장애를.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여기 사고 이전 것을 처음에는 이만큼 기억을 못 했는데 걔가 이렇게 줄어들어, 이렇게.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콤마 상태에 있을 때 못했던 것도 이만큼 줄어들어. 그리고 그 이후 것을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새로 못 배우는 거야. 이게 대략 5개월, 한 8개월 정도인데 12개월이 걸랑 사고 이전 거에 이렇게 줄어들긴 했어. 그렇지만 여기 여전히 남아있지. 그러니까 뇌를 다친 사람들의 저게 기억뿐만 아니라 언어 장애나 다른 장애들도 비슷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응급실에 와서 수술을 받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어 예를 들면 대개는 다 못해. 뭐 말도 이해도 못하고 말도 뭐 못하고 다 못해. 단어도 못 떠올리고. 그러다가 한 2주나 열흘이나 되면 상당수 회복이 돼.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뇌 사진 어떤 걸 보면 무지 많이 망가졌걸랑? 뇌에서 굉장히 많이 망가졌는데도 대부분의 기능이 멀쩡해. 그러니까 뇌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으면 인지 활동의 대부분이 날아갔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날아가고 대부분이 멀쩡해. 망가진 거에 비해서 장애 정도는 굉장히 작아. 그래서 그렇게 한 열흘 정도부터 회복을 시작을 해서 한 3개월 정도까지 회복이 될 것들은 되게 회복이 돼. 그리고 3개월 지나서 6개월 정도까지 회복이 안 되는 거는 거의 죽을 때까지 장애로 가지고 가. 그런 식으로 되걸랑 되게 좀 안 좋지. 그래서 이 HM이라고 하는 환자는 해마 부분을 드러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수술 이전 것도 기억을 일부 못하고, 근데 이 사람의 특성은 수술 받은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사건들을 거의 학습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억도 장기 기억 자체도 옛날 기억하고 새로 배우는 기억하고 뭔가 다르게 저장이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또 이 사람이 HM이 지금 누가 오면 한 10초나 15초 동안은 알아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알아.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 내가 이렇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식구들은 나 병문안도 안 오는 거냐. 그래서 막 혼내. 사실은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다녀갔걸랑? 그러니까 왔다 간 것을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기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데이터 저장고의 역할만은 아니야. 유재춘을 정의를 할 때, 너의 인생을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할 것 같니? 대부분의 기억 속에 있는 나야,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이 나를 정의를 하걸랑. 그러니까 기억이 없어지면 나의 셀프가 없어져. 그러니까 기억이 그냥 단순히 어떤 정보가 날아갔다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인생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거지.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만일에 과거의 지식이 다 날아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지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황당할까. 그치? 그래서 기억이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지. 콜사코프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의 그러니까 신경과 의사 이름이야. 콜사코프가. 이 사람이 보니까 알코올리즘 환자들이 되게 그러는데 알코올을 먹게 되면 뇌가 골고루 망가져. 사실 점심에 막걸리 2잔 먹었는데 선생님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아침에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좀 피곤해. 그래서 갈증도 나고 그래서 막걸리 1잔 먹었지. 근데 술을 먹으면 그러니까 뇌에는 이렇걸랑 배리어가 있어. 여기 동맥 올라오는 데에 차단기가 있어. 그래서 어떤 종류의 대부분 것들은 뇌로 못 올라오고 다 차단돼.
그런데 신기하게도 알코올은 거의 차단기에 걸리지 않고 그냥 뇌로 바로 와.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되면 뇌가 술 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거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술통에 뇌를 이렇게 넣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 그래서 술을 많이 먹게 되면 뇌의 특정 영역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골고루 망가져. 그래서 콜사코프 증후군은 과거의 기억을 못하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야.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알코올이 되게 무섭지, 그지?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 알코올리즘이 진짜 위험한 거는 알코올 자체라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안 먹어서 그렇대. 진짜 알코올리즘 그런 사람들은 음식도 안 먹고 술만 먹걸랑? 그래서 더 무섭다 그러걸랑? 아무튼 그래. 근데 뭐 막걸리 2잔 정도 먹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정도 가지고는 뭐 알코올리즘 안 되는 것 같고, 뭐 밤에 잠이 안 와서 매일 뭐 양주를 반병을 먹고 뭐 한 병을 먹고 이러고 자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 그지? 생각보다 알코올리즘이 되게 심각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리즘으로 분류될 걸,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은 술 잘 안 먹어. 그러니까 파티 이런 데 가면 맥주 뭐 한 2캔, 3캔 놓고서 한 3시간 동안 떠드는 것 같아. 지겨 죽겠어. 무슨 얘기하는 건지 그냥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근데 그냥 뭔 얘기들이 이렇게 많은지 되게 수다스럽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잘 안 갔어. 언제 한번 동기들끼리 학기 마치고 나서 어떤 여학생이 결혼을 했는데 걔네 집에서 파티를 하자 그래서 각자 집에서 뭘 하나씩 이렇게 싸갖고 가서 모이자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 만들 게 없어. 김밥 싸갖고 갔었는데 그래서 마누라랑 둘이 갔는데 한 6, 7명 모였지 뭐. 그래서 그 집에서 파스타 이만한 거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맥주 이렇게 아이스박스 이렇게 쟁겨 놓고 그리고 뭐 애플 사이더 큰 병을 이렇게 해놓고 먹을 것도 별로 없지. 칩 조금 해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 하나씩 가지고 내놓고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미국 애들이 김밥 먹을까 안 먹을까? 잘 안 먹어. 비린내 난다고. 그러니까 먹어본 애들은 먹는데 그러니까 10명한테 주면 한 3명 정도는 먹고 7명은 안 먹어. 그래서 결국 우리 둘이 먹다 왔네. 미국 애들 안 먹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그 맥주 한 캔 가지고 그냥 계속 수다를 떨어. 뭐 야구 얘기했다가 정치 얘기했다가 그러다가 가끔 기춘 그러고서 한마디 물어주고 한마디 하고 나면 또 다시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가. 그러니까 영어를 해도 이렇게 유학 가서도 이렇게 걔들 그냥 일상 영어 하는데 어울려서 놀 만큼이 잘 안 되니까 문화도 잘 모르고 그래. 그래서 좀 그래. 응? 그래서 하여튼간 콜사코프가 그런 거고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사고 직후라고 봐야 되고 얘는 한 뭐 8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났을 때고 얘는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환자가 변해가는 양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지? 저게 사고 시점으로 전 그것도 되게 신기하지. 왜 사고 전후에 그 기억이 날아가는 건지 그것도 신기하지. 왜 그런 건지. 그지? 근데 잘 몰라. 왜 그런 건지. 근데 되게 이상한 거는 아까 그 HM 같은 환자들이 새로운 내용들을 못 배운다 그랬잖아. 근데 어떤 종류는 배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그 책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책에 어떤 그 환자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HM하고 비슷해. 상황이. 그러니까 이전 기억은 있는데 사고 난 이후를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의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압정을 손에다 이렇게 몰래 숨긴 거야. 그러니까 압정이 머리는 이쪽에 있고 뾰족한 게 여기 이쪽으로 있는 거지. 그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환자 이렇게 인사할 거잖아. 악수를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환자 여기 침이 찌르니까 따끔하게 피할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아프니까 피할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고서 이제 뭐 하루 뒤나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의사가 또 환자 방문을 하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압정 이렇게 해가지고 악수를 하려고 그러면 환자가 안 하려고 그래, 악수를. 그 왜 안 하려고 물어봐도 몰라. 왜 안 하려고, 악수를 안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근데 이 사람이 하여튼 하기 싫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압정 찔려서 아팠던 거, 그게 의식선상으로는 지금 모르는데
어딘가 기억이 돼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기억이 돼. 또 운동 능력 같은 거, 기억 상실증 환자인데도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거를 계속 가르쳤어. 배워. 자전거 타는 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인지심리학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의식적인 수준에 떠오르게 하는 거, 이런 건 잘 못해. 그런데 뭔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배워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배워. 그러니까 뭔가 학습되는 것도 단일 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지? 뭔가 다른 통로가 또 있는 거야. 우리가 아는 그런 거 말고, 그지? 그래서 기억상실증 환자들은 대개 두 종류가 있어. 사고가 난 기점으로 해서 이전 것을 기억 못하는 쪽을 역행성 기억 상실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리트로그레이드 엠네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사고 난 다음에 이후의 것들을 모르는 거를 엔트로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해. 두 종류가 되게 존재를 하고, 이런 기억 상실증 환자의 그런 증거들이 또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이 나눠져 있다고 하는 증거기도 하고, 장기 기억이 또 몇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증거기도 해. 되게 대학원 입학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 옛날에. 여기는 그러니까 implicit memory하고 explicit memory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걸랑. 그러니까 explicit memory는 내가 배운 것도 알고 배운 거를 떠올리려고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이야. 내 마음대로 조작이 되는 그런 기억이야. 반면에 implicit memory는 알긴 아는데 나보고 말하라 그러면 잘 모르겠어. 자전거를 갖다 주고 한번 타볼래? 그러면 탈 수 있는데 자전거 어떻게 타는지 설명하면 설명을 못해. 이런 거지. 한국어 문법을 여기 글 쓴 걸 보고 틀린 거 수정을 좀 해주라. 수정 잘해. 근데 국어 문법을 설명하면 못해. 이런 게 implicit memory야. implicit memory는 되게 이제 그 절차 기억하고도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스킬 러닝 같은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 예외 없이 스킬 러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implicit memory 쪽으로 들어가. 또 제가 implicit memory도 있고, implicit learning도 있고, implicit perception도 있어. 지각도 있어. 선생님이 우리 학교 오기 전에 대덕에 있는 카이스트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었걸랑. 거기 있을 때 서울에 출장을 자주 왔었어. 연구 회의하러. 뭐 문화부도 오고 또 뭐 교육부도 오고 뭐 이렇게 자주 왔었는데, 회의하러. 왜냐하면 그 과학원에 내가 있던 연구실이 그 당시에 연구 과제를 뭐 무지 큰 것들을 하고 그랬었어. 그래서 회의하러 자주 왔었는데, 어느 하루는 회의가 늦게 끝나고 저녁을 먹고 내려가서 깜깜한 밤에 내려가게 됐어.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가는데 되게 고속도로가 이제 중부고속도로였다. 2차선이잖아. 그래서 왜 안쪽은 추월선이고 바깥쪽은 그냥 주행선이잖아. 그지? 그래서 빨리 갈 욕심으로 추월선으로 막 달렸지. 근데 앞부분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봐도 근데 안 보여. 그래서 좀 찜찜해가지고 주행선으로 이렇게 나왔어. 빨리 달리다가. 좀 가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큰 트럭이 앞에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다 닦고 그래서 등이 보여야 되잖아. 미등 같은 거.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검은 물체처럼 그런 애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추월선으로 원래 달리던 속도로 만일에 갔으면 내가 까만 물체를 보고 아마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사고 났을 거야, 아마. 근데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자세히 봐도 안 보여. 그래서 뭔가 찜찜해서 이렇게 빠진 거였걸랑? 그런 게 implicit perception이야.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안 보여. 본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피하거나 벌써 이렇게 해. 그런 게 implicit perception이고, implicit learning은 내가 뭘 배우는지도 몰라. 근데 나도 모르게 배워졌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여기 한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노출이 됐지. 애가 공부하는 건 티 한 번도 안 냈어. 근데 3살 되니까 한국어 문법이 막 나와. 절절절. 이런 게 implicit learning이지. 또 그런 결과로 남아있는 데이터가 implicit memory지. 그지? 그러니까 explicit하고 implicit이 그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어. 이 연구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 기억 상실증 환자한테 아까 이런 블랙, 레일 이런 것들을 보여준 다음에
블랙에 해당되는 거 아까 그 짝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레일로드를 거의 10중 8구 못 맞춰. 기억을 못 해내. 그런데 여기 레일로드를 그러니까 워드 컴플리션 태스크라고 하는 걸 해보면 잘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고서 여기 세 개 빵꾸 뭘 외우면 단어가 될까요? 이런 게 단어 완성 검사 걸랑? 대표적인 임플리시트 메모리 검사는 검사 중에 하나야. 이거는 explicit 메모리고 아까 블랙하고 같이 짝져진 거 뭐 있었는데 그 단어 뭐예요? 이거는 explicit 메모리의 회상 검사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못한 것들 50개 쌍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기억 상실증 환자는 뭐 그중에 한 48개를 모르는 거지. 48개 여기 기억을 못했던 거를 요런 빵꾸로 만든 다음에 이거 뭐가 채워지면 단어가 될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새로 처음 보는 단어 예를 들어서 뭐 플라워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여기서 학습한 적이 없었던 거고 이거는 학습한 적이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워드 컴플리션을 잘하고 이거는 잘 못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explicit하게 기억을 못 해내지만 implicit하게 뭐가 남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implicit은 정상인이나 기억 상실증 환자나 차이가 안 나. 이런 거는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이상하지. 지금 이게 그거걸랑? 여기 그래프가. 기억 상실증 환자가 단어 회상 검사를 하는 거 못해. 엄청나게 못하고 정상인은 되게 잘해. 그런데 저런 단어 완성 검사, 임플리시트 메모리를 알아보는 검사를 하면 정상인이나 환자나 거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메모리가 다른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지, 그지? 이 연구도 되게 중요한 연구인데, 제커비 연구인데, 이분은 캐나다에 계셨었는데 선생님이 공부했던 텍사스 그 대학에 되게 오고 싶어 하셨어. 그러니까 텍사스 대학에 오려고 그럴 때 이미 벌써 유명한 교수였는데 근데 뭔가 하여튼 학과하고 뭐가 잘 안 되는지 한 1년 넘게 우리 심리학과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랬었걸랑. 그래서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이렇게 턱수염이 막 이런 되게 그러고 이렇게 꼭 벌목 같은 거 하는 그런 아저씨처럼 생겼고 이렇게 그래서 배가 많이 나와서 이런 벨트를 못 하고 이렇게 왜 멜빵에서 하는 벨트 그거 있지 늘 그렇게 하셨고 또 담배를 늘 이렇게 파이프 담배 이렇게 해가지고 늘 물고 다녀서 담배를 무지 좋아하셨던 하셨었어.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박사 과정 마지막쯤일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이쁘게 봐주셔서 나만 쓸 수 있는 실험실을 2개를 만들어 주셨걸랑 학과 건물의 어떤 지하 1층에. 그래서 여기 이만큼이 이제 실험실 1, 2, 3 쭉 이렇게 있으면 내 실험실이 여기 2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제코비 실험실이야. 그래서 제코비는 거기 포스닥 그러니까 박사하고 이제 이제 교수 가기 전에 연구 업적도 쌓느라고 박사 후 과정을 하걸랑 포스닥들이 계속 실험해. 계속. 그 선생님 거기 가서 보고 데이터 보고 또 건물 앞에 와서 늘 담배 피고 있고 그래서 나보고 넌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고 뭐 공부하냐 언어 심리하냐 재밌겠다 뭐 이러고 그 사람은 재미없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하는 얘기야. 그래서 한국에 너 여기 혼자 왔냐 뭐 그렇다 뭐 이러고 뭐 그랬었지 여기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하여튼 이 실험을 했는데 근데 확실히 위대한 거는 많이 해봐야 돼 실험을. 그러니까 실험을 계속 돌려. 그러다가 어느 하나 2개가 좋은 게 나오면 이렇게 논문으로 쓰시는 거야. 그래서 역시 대가는 다르다. 1번 조건은 어떻게 했냐면 비맥락 조건은 그냥 단어 하나 레일로드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맥락 조건은 블랙 나오고 레일로드가 나온 거고 생성 조건은 레일로드 가지고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학습을 시킨 거야. 3조건에서. 그러면은 처리 깊이 이론으로 보면 어느 쪽의 기억을 제일 잘해야 되니? 생성 조건이 제일 잘해야 되지, 그지? 정교화를 제일 많이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보면 회상에서 보면 역시 자기가 생성한 조건이 제일 잘해. 그러니까 처리 깊이가 깊었던 조건이 기억을 제일 잘해.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아까 기억 못했던 단어들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번쩍하고 보여준 거야. 예를 들어서 0.08초 화면에 나오게 한 거야. 그럼 거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번쩍하고 지나간 게 무슨 단어인지 너 맞춰봐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거기에 아까 학습할 때 나왔던 단어도 있고 처음 보는 단어도 있지. 그런데 그 비록 이 회상 검사에서는 못 맞췄지만 번쩍 이렇게 보여준 것에서는 맞추는 확률이 보면 오히려 비명락 조건이 더 잘해. 그리고 여기는 얘에 따라서 이거 변하지가 않아. 오히려 생성 조건이 제일 못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explicit memory를 검사한 거나 프라이밍이라고 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보여주고 그 단어 추측하는 거 걔랑 완전 그래프가 달라. 그러니까 저거는 프라이밍에 해당되는 거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제시해주고 그 단어가 뭐였는지 맞추게 하는 거. 이거는 implicit memory를 알아본 거고 그다음에 아까 봤던 거 기억해놔봐는 회상 검사인 거야. 그럼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되니? 예를 들어서 광고 같은 것들을 하는데 노출을 많이 하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나 메이저리그 야구를 많이 보게 됐는데 메이저리그 야구 보는데 거기에 광고 뭐가 뜨면 나 보니 안 보니? 잘 안 보지, 그지? 아이씨, 저 빨리 없어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광고 문구나 소리가 계속 나오면 기억이 될까 안 될까? explicit memory 쪽에는 잘 안 되겠지만 implicit memory 쪽에는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노출 빈도가 많으면 나도 모르게 기억이 그냥 되는 거지, 그지? 이런 거를 보면, 그지? 그지? 그러니까 큰 돈을 써서라도 쓰고서라도 막 저 텔레비전 광고 막 때리는 거지, 그지?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걸 보여준 거야, 제코비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실험 자체가 굉장히 어렵진 않잖아.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지? 되게 인지심리학 연구가 그래. 그러니까 실험 뭐 대단한 뭐 엄청난 장비를 써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연구 아이디어가 얼마나 산뜻하고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가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게 나를 매료시키는 거야, 인지심리학이. 이거는 나도 이 약물은 잘 모르겠어. 신경과 이런 데서 정신과나 신경과에서 주는 약물일 것 같은데 이런 데서 먹는 약이래.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여기에 영향을 준대. 그러면 여기가 기억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약물을 먹으면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지, 그지? 여러 해 됐는데 미국의 그러니까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야. 그러니까 한 박사가 한 3만 명쯤 돼.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언스에서는 뭐 전 세계 탑이지 거기가. 메릴랜드 주에 있어. 거기에 있는 어떤 한국계 박사가 나랑 공동 연구를 하자고 제의가 왔었어.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그 양반은 간질병 쪽을 연구를 하는데 간질에 이제 어떤 병소에서 알 수 없는 스파이크 같은 게 일어나. 전류가 갑자기 센 게 팍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처음에는 그 스파이크가 일어난 지점에 해당되는 뇌의 기능만 일부 작용을 안 해서 그쪽에 관련 몸이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되지. 그러다가 얘가 자꾸 퍼지걸랑 뇌로 그러면 나중에는 반신마비가 됐다가 다른 쪽 내려오면 다 전신마비도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간질 치료 약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약을 먹으면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 완화제야 되게. 감기약도 왜 증상 완화제잖아, 그지? 감기 자체를 낫게 만드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콧물이 안 나오도록 만드는 거잖아. 근데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콧물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간질병 약도 증상 완화제인데 이 약들이 부작용이 되게 많다는 거야. 사이드 이펙트가 되게 많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한 게 사이드 이펙트의 인지적인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약물을 먹고 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주의력이 어떻게 변한다든지 시지각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약물의 사이드 이펙트가 뭔지를 연구원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한번 제안서를 쓴 적이 있어. 근데 떨어졌어. 됐으면 좋았는데, 그지? 되면 되게 중앙일보에 나와. 그러니까 미국의 펀드를, 연구 펀드를 따는 게 이렇게 어렵걸랑. 걔네가 우리한테 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어렵지, 그지? 그래서 저런 약물을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 그래서 정신과 쪽의 약물은 사실은 안 먹는 게 좋아. 안 먹고,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지. 다른 방법으로, 그지? 그 다음에, 임플리시트 메모리 중에, 임플리시트 러닝 중에 하나가, 어떤 스킬 러닝에 해당되는 것들이걸랑? 그러니까 얘도 배우는지 모르면서 배워지는 거야. 그리고 얘들은 또 특성이,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능숙하게 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억 상실증이 돼도 그런 기억은 문제가 없어. 기억 상실증 환자가 밥 못 먹는 거 봤어? 우리 깜깜한 밤에도 밥 잘 떠서 먹을 수 있어, 그지? 손하고 여기 입하고 이 거리며 속도며 이런 것들이 거의 자동화돼 있어서 안 보여도 밥 잘 떠서 우리 먹는단 말이지. 근데 애기들 처음에 밥 떠서 먹는 거 봐봐. 뭐 난리지. 잘 안 되고 막 흘리고. 아유, 우리 큰딸아이 걔도 그냥 개판이었는데 진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또 우리 또 공부했다고 창의성을 살려줘야 돼. 그래서 애 못하게 하면 안 되고 하게 뭐 도 그냥 막 북을 파면 손으로 빡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걔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비닐로 큰 거를, 미국에는 카펫 깔고 살잖아. 그러니까 카펫 거기에 막 된장국 떨어져서 그래봐. 그러면 어떻게 그 카펫 빨 수도 없고. 그 한번 빨려면 무지하게 힘들걸랑. 그래서 걔 밥 먹으려고 그러면 이 식탁에다가 비닐을 사갖고 이만큼 넓게 하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뭐 그냥 거기서 막 짠 냄새 나고 막. 그러니까 스킬 러닝은 처음에 배우기도 어렵고 또 한 번 배워지면 잘 안 잊어먹어. 뇌에 어떤 장애가 와도 계속 남아있어.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할수록 더 세련되고 더 잘하게 돼. 그런 기억이 이제 일어나고, 되게 이런 기억은 뇌의 여기 브로카 영역 밑쪽에 보면 베이지얼 갱글리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베이지얼 갱글리아라고 하는 데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아. 이런 게 되게 신기한 건데, 여기는 안 쓰여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설탕량을 이제 설탕 공장을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5톤을 생산을 해야 돼. 그런데 노동자가 한 명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마야? 근데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 뭐 이 사람은 뭐 3시간만 일을 할 수가 있고, 누구는 뭐 어떻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그래서 그 생산량을 조정을 하려면 그 노동자들을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실제 학습한 사람은 안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다른 일을 시켜. 설탕량이 이만큼 되도록 노동자 수를 조정을 해봐라. 근데 노동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룰이 있는데 그거는 안 가르쳐 줘. 근데 한 60번 정도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잘 한다는 거야. 그 규칙에 맞도록. 이런 게 계열 학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난번에 1월 달에 저기 경주에서 우리 인지심리학회가 있었는데, 연세대학교 인지심리학 하시는 김민식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런 계열학습 실험하는 걸 보여줬어.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 트라이얼, 2번 트라이얼, 3번, 4번 하면 거기 어떤 규칙이 뭐가 있어. 근데 피험자는 몰라. 그냥 피험자는 예를 들어서 거기 단어에 L자가 있으면 yes라고 반응을 해라. 그래서 L자가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단어들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룰을 배우게 된다는 거야. 그런 게 계열적 학습이고 임플리시트 러닝이 되는 거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국어를 배우는 상황도 임플리시트 러닝의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야. 그런데 영어를, 외국어인 영어를 우리가 배우는 거는 임플리시트 러닝으로 잘 안 되고 대부분 엑스플리시트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국어 하는 것처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 그런 기억도 있어. 그래서 그런 임플리시트 러닝에 의해서 형성되는 메모리는
뇌의 여러 곳에 흩어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해마나 인근 영역이 망가지면 기억 상실증이 되는데 임플리스 메모리는 안 날아가걸랑. 그러니까 만일에 뇌의 어느 부분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이 날아가면 그 기억이 없어져야 되는데 안 날아가. 그런 거 보면 뇌의 전역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고. 혹시 7장에 대해서 뭐 커멘트나 뭐 질문이나 이런 거요? 그러니까 진도가 조금 늦어가지고 빨리 나가려고 PPT에 있는 거 위주로 얘기를 했어. 없으면 7장 연습 문제 몇 번 하고 몇 번이니 뭐 해볼까? 그래서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